안녕하세요. 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기업가치 2조라던 오늘의 집, 안녕하신지?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불과 작년 2020년도까지만 해도요, 오늘의 집이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까지는 뭐였죠?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 밖을 안 나갔어요, 잘. 집 안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집 인테리어 이거 후져 보이는데, 저거 소파 좀 한번 바꿔볼까? 우리 집 전구는 왜 저래? 식탁이 조금 애매한데, 식탁을 한번 바꿔봐?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테리어에 특화됐던 이 오늘의 집 플랫폼이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집이 지금도 올해도 잘 나가고 있을까요? 오늘의 집이요, 작년에요, 2022년 5월에 무려 2,300억 원을 투자받습니다. 그 전까지 투자를 못 받았던 것도 아니에요. 50억 원, 770억 원, 600억, 그리고 2,300억 작년에 이러면서 차례차례 받아오면서 이 투자금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 2,300억을 투자받으면서 이 오늘의 집 기업 가치가요, 약 2조 원으로 평가받았어요. 이 2조 원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그 당시 한샘이 1조 5,500억 원 정도의 기업 가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집이 한샘보다도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던 겁니다. 지금 11번가의 기업 가치가 1조 원으로 얘기가 되면서 인수가 되네 마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1번가보다도 오늘의 집이 기업 가치가 상당히 높게 쳐졌었어요. 물론 작년까지만 해도 이 자금이 풍부하던, 유동성이 풍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오늘의 집이 기업 가치가 더 높게 측정이 됐던 건 있습니다. 지금 측정한다면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엔 2조 원 상당히 높게 이 측정을 받고 2,300억 원을 투자를 받았었던 거죠. 이 오늘의 집 실적, 그럼 도대체 어떤 실적인데 이 2,300억을 투자받고 기업 가치 2조 원으로 인정을 받은 거야? 이 오늘의 집 이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요, 2018년도에는 72억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에는요, 1864억으로 매출이 껑충 뜁니다. 약 25배 정도 매출이 뛴 거예요, 5년 사이에. 그리고 영업이익은요, 2018년도에는 16억 적자였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매출 1864억 중에서 362억이 영업 적자였습니다. 이 적자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 원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건 이 오늘의 집의 성장성을 이 투자자들이 상당히 높게 봤다는 거죠. 이 시장에서는요. 자, 이 오늘의 집이 지금도 잘 나가나? 제가 궁금해서 이 혁신의 숲에서 이 트래픽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의 집을 PC, 모바일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이걸 클릭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예전에 2022년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높았어요. 한 600만에서 900만 사이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2022년 작년 7월 달 900만을 딱 최고점을 찍고 나서 이게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래서 2023년 올해 8월과 9월에는요 500만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고 900만까지 올라갔던 게 이제는 500만 정도로 이 트래픽 데이터가 줄어든 거죠. 자, 그렇다라는 건 분명히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오늘의 집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체감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오늘의 집 어플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언론 기사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판매자들 사이에서도 야, 오늘의 집 어떻게 들어가? 오늘의 집 들어가면 매출 많이 높다면서 와, 오늘의 집 입점 대기가 정말 길다던데?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런 얘기들이 확 줄은 느낌입니다. 체감적으로요. 이게 이런 트래픽 지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죠. 자, 오늘의 집에 그럼 고용된 이런 직원 수는 어떨까? 이 고용된 직원 수는요,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꾸준히 늘어서 지금은 650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런데 퇴사율도 보면 요 2022년도를 좀 기점으로 해서 요때는 퇴사율이 좀 낮았어요. 그런데 2022년도부터 퇴사율이 좀 지금까지 많아진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 이게 저는 이 오늘의 집의 현재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집이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잘 나갔었죠. 그런데 올해 사람들이 이제 집에만 있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여행 진짜 주변에서 많이 가잖아요. 여행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나가서 놀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시간을 안 보내다 보니 인테리어에 관심이 작년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에 어플 들어가는 그런 사람 수도 많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이런 게 당연히 매출이나 거래액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회사의 직원들의 퇴사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 제가 이제 오늘의 집의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또 안 좋은 소식도 있더라고요. 자, 오늘의 집 직원 협력사의 바이럴 마케팅 지시 의혹. 자, 오늘의 집에서 근무했던 어떤 내부자 고발을 한 건데, 얼마 전까지 윗선으로부터 요 맘카페에다가 글을 작성하라고 오늘의 집 직원 보고 시켰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오늘의 집에서는 이제 협력사한테 야, 우리 요거 행사하니까 이런 바이럴 좀 해. 카페나 이런 데서 커뮤니티에서 바이럴 좀 해 라고 했더니 협력사에서 그걸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의 집의 어떤 팀장급의 어떤 요 윗선에서 이제 자기들도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자, 그럼 바이럴 하자. 이 바이럴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데. 그래서 오늘의 집 우리 직원들한테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직원한테 그런 유명 카페나 맘카페나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데다가 이런 바이럴 글을 작성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부자 고발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충분히 사실 좀 이해는 가요. 이 판매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행태겠지만,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카페나 커뮤니티 바이럴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바이럴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집에서 그 자기네들 메인 구자 행사를 하는데, 이런 카페나 커뮤니티 바이럴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직원한테 시킨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의 집은 플랫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심판 역할을 한 어떤 경쟁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업체들끼리 공정한 경쟁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어떤 플랫폼 같은 건데, 그런 플랫폼사에서 어쨌든 이런 바이럴 어떤 한 특정 업체를 위해서 어떤 카페 바이럴을 직원이 쓴다. 오늘의 집 직원이 쓴다. 좀 이런 게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어쨌든 이런 안 좋은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이 실적에 대한 거, 거래액에 대한 거, 아니면 오늘의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오는 월간 사용자 수, MAU에 대한 기사, 이런 것들이 싹 사라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오늘의 집이 잘 나갈 때만 해도 이런 기사들이 많았거든요. 이 오늘의 집에서 본인들을 홍보하려고 이제 언론사에 배포한 것도 있을 거고, 또 그만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그냥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썼던 거겠죠. 그런데 올해는 그런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오늘의 집이 저는요, 이제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높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집도 직매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직매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쿠팡의 로켓 배송처럼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고 오늘의 집이 판매자의 이 재고를 미리 사들이는 겁니다. 미리 사들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주문을 했을 때 이 사들였던 이 재고를 바로 배송을 해주는 거죠. 가구 같은 거, 소파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왜냐하면 이 판매자들이 이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률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업체는 만족스러운데 어떤 업체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보니까 이 소비자 경험이, 사용자 경험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집 직접 직매입을 하면 그런 것들의 어떤 걱정이나 우려가 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집에서는 이런 직매입을 늘려가고 있는데, 이 직매입이 늘면 어떤 게 있냐면 매출이 늘어납니다. 이게 똑같은 제품을 그냥 거래액은 똑같은데 똑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파는 걸 중개만 해주느냐, 아니면 오늘의 집이 그걸 매입을 한 다음에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져요. 이 직매입한 거는 이 거래액 전체가 매출로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좀 뻥튀기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집이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 매출이 늘어나긴 할 겁니다. 이렇게 사용자 수가 줄어들고 트래픽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사실 위기인 건 맞습니다. 물론 작년에 2,3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받으면서 이 돈은 넉넉하죠. 현금은 넉넉한데 오늘의 집 같은 데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거꾸로 가면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의 집도. 아무리 2,3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받은 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몇 년 새에 금방 소진될 수 있거든요.
정말 작년까지만,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오늘의 집 정말 잘 나갔던 오늘의 집. 올해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오늘의 집이 좀 더, 요 위기를 좀 잘 극복하고 잘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버티컬 플랫폼들, 오늘의 집이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뭐 무신사라든지, 이런 데들이 잘 나가야 사실은 어떤 종합몰 같은 쿠팡이라든지 지마켓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를 좀 견제를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또 도움도 되고요. 네, 오늘은요, 제가 오늘의 집, 한창 잘 나갔던 오늘의 집, 안녕하신지?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